자, 전 시간에 이제 학습 고비용 저율을 깰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학습 능력,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 도구, 습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학습 능력에서 그러면 고비용 저율을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를 읽고 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되죠. 핵심을 잘 못 찾아요. 그럼 나만의 방식으로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전체를 통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중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기억력이라든가 분석력, 수리력, 추리력, 공간지각력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키워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학습 능력과 학습 활동과의 관계가 있어요. 학습 능력은 우리가 일명 IQ죠. 우리가 IQ, 학습 지능이 IQ인데 이 IQ가 높다고 공부를 잘하지 않지만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학습 활동은 성실성이에요. 이걸 어떻게 겉으로 표출하는가. 자, 학습 능력에서 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4개 중에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어머님들한테. 우리나라에서는 이 4가지 중에서 유독 한 가지가 높으면 공부 못해요. 자, 어떤 영역일까요? 그렇죠. 공간지각력이 높으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못합니다. 이건 뭐 거의 100%예요. 그런데 단서가 붙죠. 수리력에 비해서. 수리력에 비해서 공간적이 높은 애들은 한 번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충 공부하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수학에 있어서 도형이라든가 전개도 돌리기 쌓기 이런 건 잘하는데 분수, 초등학생 같으면 분수의 사치공학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한 거죠.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방정식이라든가 함수 이런 것들이. 왜냐? 반복학습을 싫어하죠. 한 번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런 애들이 만약에 환타지나 추리소설을 보면 독을 주는 겁니다. 더 공상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공간지각력이 높은 애들은 오히려 머리가 좋은 애들이에요. 확산적 사고이기 때문에. 수학은 수렴적 사고지만 공간지각력은 확산적 사고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높은 애들이 머리가 좋죠. 머리 좋다고 해서 창의력이 높진 않죠. 그래서 공간지각이 높은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다. 그래서 엄마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공부는 잘 못해요. 그 말은 건 뭐냐? 공간지각력은 높은데 수리력이 낮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은 3가지로 옵션을 끌고 다닌다고. 암기력과 집중력과 끈기를. 그래서 수리력도 높고 공간지각력도 높은 애들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과학고나 아니면 논술 전형에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리력과 공간이 높은 애들은 외골령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그런다든가. 그리고 내가 한 곳에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어휘력과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이 다 높은 애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사고용 스타일이 되는 거죠. 수리력과 공간이 높은 애들은 과학고용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4가지 영역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간이 높은 애들은 환타지나 추리소를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무슨 책을 읽어야죠? 고전, 역사, 사상, 철학, 뭔가 인문학이라든가 깊이 있는 책을 읽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 시험만 보면 공간이 높은 애들 항상 다 맞았다 그러죠. 근데 실제 보면 항상 틀리죠. 왜냐? 확산적 사고를 하니까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공간지각력 높은 애들이 가장 중요시할 과목, 가장 잘해야 될 과목은 수학인 거예요. 수학. 왜냐? 반복학습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공간이 높은데 수학 못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공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의 수업은 대부분 강의식 수업이에요. 공간이 높은 애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저는 이제 유학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공간이 높은 애들은 수학과 학습 습관에서는 복습 노트가 중요하죠. 수업이 끝나고는 항상 정리해야 돼요. 나만의 방식으로. 근데 이런 애들이 정리 안 하죠. 노트 필기 안 하죠. 대충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공부 못하는 거예요. 대학만 가면 빛을 보죠. 대학만 가면. 확산적 사고 잘하니까. 근데 대학을 못 가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렴적 사고하는 애들 공부 잘한다. 반대로 공간지에 낮은 애들은 2% 부족하죠. 시키는 건 잘하는데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든가 꽈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공간지각력이 창의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지에 낮은 애들이 가장 중요한 과목은 언어인 거야. 언어, 국어. 국어가 습인 과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지에 낮은 애들이 가장 중요한 학습 습관은 시간 관리죠.
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엄마들이 봐야 될 게 뭐냐면 학습 능력에서 우리 애가 어휘력과 수리력과 추리력과 공간지각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공간이 낮으면 규범적인 애죠. 엄마가 많이 눌러놓으면 눌러놓을수록 공간지각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런 애들은 뭔가 통합할 수 있는 학습을 많이 시켜줘야죠. 프로젝트식 수업, 즉 다양한 학습을 다방면으로 묶어볼 수 있는, 공부하고 나면 항상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낮은 애들은. 왜냐? 규범적이고 시키는 건 잘하는데 알아서 못하죠. 근데 공간이 높은 애들은 오히려 규범적으로 만들어줘야죠. 공간이 높은 애를 가지고 어학연수라든가 뭐 체험학습 같은 거 시키면 오히려 얘는 더 산만해지죠. 더 다방면에 관심을 갖게 돼. 이런 애들은 빨리 규범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높은 애들은 무조건 수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